안녕하세요. 다니엘 에듀의 김별입니다. 오늘은 Wordly Wise Vocabulary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Wordly Wise 수업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 속에서 읽고 리딩 문제에 적용하고 라이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vocabulary는 단순한 단어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로 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업 도구입니다. 학생들은 잉글리시 수업뿐만 아니라 History, Science, Social Studies, Humanities 수업에서도 계속 영어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어를 모르면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vocabulary는 reading, writing,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 성적의 기초가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 뜻만 외웁니다. 물론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단어를 정말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 포멀한 표현인지 캐주얼한 표현인지, 비슷한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리딩 패시지를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라이팅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들리 와이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vocab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장점은 단어와 뜻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를 예문, 연습 문제, 그리고 reading passage 안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학생들이 단어를 외운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실제 문장과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Wordly Wise는 vocab 공부와 reading 공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교재입니다. 다니엘 에듀에서의 Wordly Wise 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단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어의 뜻을 외우고 교재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단어를 실제로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판단하고 리딩 문제에서 근거를 찾고 라이팅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어를 외운 학생이 아니라 단어를 학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워들리 와이즈 수업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새로운 단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 각 단어의 뜻, 품사, 뉘앙스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예문을 함께 분석하면서 단어가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봅니다. 그 다음 synonym, antonym, sentence completion, context clue 문제를 풀며 단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reading passage를 읽으며 오늘 배운 단어들이 실제 지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배운 단어를 활용해 직접 문장을 쓰는 라이팅 활동까지 연결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한국어 뜻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또한 단어가 포멀한 표현인지 일상적인 표현인지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 의미가 강한 단어인지 약한 단어인지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학생들은 단어를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문을 분석합니다. 워들리 와이즈에는 각 단어가 들어간 예문이 나오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예문을 단순히 해석만 시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앞뒤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명사를 꾸미는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vocabulary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grammar와 sentence reading도 함께 연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arbitrate와 intervene이라는 단어를 배운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단어 모두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의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역할은 다르죠.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If two students are arguing, can a teacher intervene? If two companies are in conflict, can a neutral lawyer arbitrate? The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ntervene and arbitrate? 이렇게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단어를 단순히 한국어 뜻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역할의 차이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먼저 intervene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중간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크게 다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가서 싸움을 멈추게 한다면 이것은 intervene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 teacher intervened when the two students began arguing loudly. 여기서 teacher는 학생들의 다툼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개입한 것이죠. 중요한 점은 intervene이 꼭 누가 맞고 틀린지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상황에 들어가서 멈추거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arbitrate는 단순히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arbitrate는 갈등을 겪고 있는 양쪽의 말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두 회사가 계약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제3자인 변호사나 중재자가 양쪽의 입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예문은 이렇습니다. A neutral lawyer was asked to arbitrate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mpanies. 여기서 arbitrate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듣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역할이죠. 이제 두 단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intervene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싸움을 멈추는 상황입니다. 반면 arbitrate는 양쪽의 입장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두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상황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 학생들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을 뭉뚱그려 외우지 않고 각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reading passage를 읽을 때도 오늘 배운 단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 단어의 뜻이 뭐였지? 라고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죠. Who is intervening in the situation? Why did this person need to intervene? Is this person simply stepping in? Or are they making a fair decision between two sides? Would arbitrate work in this sentence? Why or why not?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은 단어를 문맥 속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vocabulary in context 문제에서는 사전적 뜻만 아는 것보다 문장과 문단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워들리 와이즈 수업은 결국 리딩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단어를 배우면서 문맥 속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을 합니다. 또 리딩 패시지를 읽으며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장의 정답이 근거가 되었는지, 오답은 왜 틀렸는지까지 분석합니다. 이 과정은 학교 리딩 퀴즈, 맵 테스트 리딩, 리터처 수업, non-fiction article 분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SAT 리딩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들리 와이즈 수업에서는 단어를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사용해보는 연습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The teacher intervened before the argument became physical. The counselor helped arbitrate the conflict between two students.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만 맞게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rbitrate는 보통 conflict, dispute, disagreement처럼 양쪽 입장이 있는 갈등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학생들은 라이팅에서도 정확하고 학업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vocab 실력은 잉글리쉬 수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history, science, social studies, humanities에서도 계속 어려운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때 어휘력이 부족하면 내용 이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단어를 정확히 읽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은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죠. 그래서 워들리 와이즈 수업은 단순한 단어 수업이 아니라 국제학교 학업 전체를 위한 아카데믹 잉글리쉬 기초 수업입니다. 워들리 와이즈 수업은 특히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자주 멈칫하는 학생, 단어를 배우듯 리딩 문제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 문제의 정답 근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라이팅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학생에게 도움이 되죠. 또한 맵 테스트, SAT, 학교 리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습니다. 어휘력은 단기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 시기부터 꾸준히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들리 와이즈 수업은 단어를 많이 외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 속에서 읽고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자신의 라이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단어를 몰라서 못 읽겠어요 에서 앞뒤 문맥을 보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요로 바뀌는 것. 문제를 풀 때 그냥 느낌으로 골랐어요 에서 이 문장이 근거라서 이 답을 골랐어요로 바뀌는 것. 그리고 글을 쓸 때 더 정확하고 학업적인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워들리 와이즈 수업의 목표입니다. vocabulary는 영어 실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잘 배운 vocabulary는 reading, writing, grammar, 그리고 학교 성적 전체로 연결됩니다. 다니엘 에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영어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